입으로부터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라는 말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엄밀히 말해 SNS 전문가라기보다는 SNS 전략 기획 전문가란 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3년도의 IT 핵심 이슈와 기술 트렌드입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 타임즈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SNS를 강의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용어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아는 분 있나요? 자, 여기 이공계 나오신 분. 두 분은 이제 산업과학과시니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기전자 쪽은 아니죠, 그죠? 네, 산업과학. 여기 사이언소프트 부장님은 컴퓨터. 컴퓨터 뭐.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디신가요? 경영학과 나왔어요. 경영학과세요. 행정학과. 행정학과. 전공이 꽤 다. 그래요? 유승훈 대표님 어디 전공이십니까? 저는 도시공학과입니다. 중간제 중간. 우리 김강현 대표님은 경영학과입니다. 김규현 대표님. 사회학입니다. 정말 전공이 다양하시네요. 피고 나오셨죠, 대표님. 정상욱 기자님께서 약대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논점이 있었어요. 보통 IT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IT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듣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새로운 트렌드가. 그리고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기본 IT가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에 뒷배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근본적인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너럴한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기회는 그럼 IT를 이해하면서 경영학이나 이런 일반적인 걸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메시지 전달해보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경영학 나오신 분들한테 막 새로운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롭잖아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강의 때 제가 몇 명의 매니아들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자, 차설은 여기까지 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단어들, 그죠? 정리가 좀 어려우시죠?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언어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자, 물론 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소셜은 2012년에도 핫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는 뭘까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올해 이 빅데이터가 뜬다고 하는데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냐? 궁금하시죠? 빅데이터가 뭐죠? 빅데이터가 뭘까요? 정의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빅데이터가 뭘까요? 빅데이터는 스몰 데이터의 반대. 예, 그렇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지금 어디서 주로 쓰고 있죠? 네? SNS도 물론 쓰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일부 영역입니다. CRM에서 많이 써요. CRM도 일부죠, 그죠? 고객 정보 해봤자 몇 메가밖에 안 되잖아요. 몇십 메가. 자,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빅데이터. 원래 빅데이터가 왜 나왔을까요? 카드에서. 네, 카드 회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 사실상 슈퍼컴퓨터입니다. 왜? 예전부터 우리는 특히 군사용이나 군사용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쓰겠습니까? CIA겠죠. CIA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해요. CIA만 썼겠네요. 어디서 썼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일기예보 보시면 김동완 아저씨가 나오면은 오늘 비가 옵니다 하면서 안 가져왔잖아요. 그 빅데이터 분석이 실패입니다. 기상청 이런 데서 많이 써왔어요. 왜 그렇죠? 20년, 3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각 지역별로 그리고 세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가장 이제 발달한 분야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정말 상용화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펼쳐진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자, 요즘은 이제 이 빅데이터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말 자체는 역시 마케팅을 위해서 상업용으로 회사들이 부추기는 단어입니다. 항상 이 새로운 트렌드가 올 때는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정사가 있어요.
왜? 회사들이 돈을 벌려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이런 온라인 마케팅의 흐름을 보시면 똑같은데요. 말을 바꿉니다. 이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SNS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자, 그러면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말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 사람들이. 자,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마케팅 이론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붙입니다. 감성 마케팅, 무슨 마케팅 해가지고 이 시대의 언어로 포장만 할 뿐이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빅데이터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갑자기 왜 도래했냐라고 보시면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대두가 됐죠. 스마트폰 이 자체는 빅데이터를 양산한 괴물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다니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어지는 시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아이디, 퍼스널 아이디와 보안까지 접목이 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나오는 NFC 쪽이고요. NFC 보안이 결합됐을 때 NFC 플러스 보안 유심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요. 하나의 칩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별부터 뭐 나이부터 성격부터 뭐 하고 다녔는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이 소셜에 무슨 글을 남기고 어디 방문했고 CCTV 자료를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하고 가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그러면 어디에 쌓여야 될까요?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쌓여야 될까요? 어디에 쌓여있습니까? 크게 사업. 이쪽은 뭡니까? 서버 사업 쪽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버 사업. 자, 서버 사업에 쌓여야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서버 자체가 웹하드가 사실 클라우드 쪽에 어찌 보면 이제 상용화된 원조 포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기존에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나 역시 네트워크가 느렸죠. 이제 KT에서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LTE나 3G, 와이브로의 발전과 함께 이쪽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이게 급격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PC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죠. 타블렛에서 접속하죠. 한국에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가 3,500만 명이죠. 자,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반갑 이동통신 들어보셨죠? 자, 그게 뭔가 하면은 MVNO라고 불립니다. MVNO. MVNO는 뭐냐? 뭐죠? 망 대여 사업자입니다. 그죠? 자, 그거는 KT로부터 망을 빌려가지고 싸게 서비스를 합니다. 자, 기존의 SKT나 KT, LU 플러스는 인건비 때문에 기본료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료를 안 낮추죠. 안 낮추고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MVNO 사업자는 기본료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기본료 3,300원짜리, 만원짜리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도 보급을 어떻게 하냐? 2년 정도 지난 모델들을 한 3, 4만 원에 뿌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자,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버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SNS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이 많은 데이터량이 어디가 있어? 트래픽이. 클라우드 저장돼. 그게 이제 소셜 쪽에 소셜 데이터 분석 시장 쪽이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즉 통신사에 가보면은 BT국에 있는 정보를 다 이용합니다. GIS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에 가게 되면 강남에 무슨 현대백화점이 있다. 그런 현대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령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마케팅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터, 소셜이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 쪽이 완성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데이터들을 정확성을 높여주는 거죠. 정확도를 높이고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가장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장이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마케팅이라는 건 거기 심리를 먼저 장악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그 심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제 기본 데이터들은 OS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거와 함께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HTML5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HTML5는 뭐냐? 그러니까 반응형 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형 웹. 우리는 수없는 스크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만 보시면 PC, 노트북 있죠. 스마트폰, 타블렛 있죠. 집에 가면 스마트 TV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되는 스크린,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스크린, 냉장고부터 기타 모든 홈 오토메이션이 적용되면은 콘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회사들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스크린에 다양한 사이즈로 어떻게 이거 보여주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해서 도입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HTML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준으로 가고 있지만 완벽한 표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누군가가 뚫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이걸 도전하는 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 회사인데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굉장히 SNS와 연관이 높습니다. SNS와 연관된 부분은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소셜 세 가지가 다 맞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험들이 클라우드에 쌓이죠, 그죠? 클라우드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이미 블로그 글만 해도 보셔도 블로그를 가셔가지고 영화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200만 건이 블로그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시작. 그래서 IBM이나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잡았잖아요. 오라클이 역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기타 소셜 뭐 모니터링 쪽으로 해서 뭐 다음에서 소셜 매트릭스 SKT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분석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왜? 감성 분석 쪽 때문입니다. 감성 키워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한국말에는 어감이 많이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 열리고 있지는 않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파일. 그래서 지금 2013년도의 키워드는 IT 시장의 규모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회였었죠. 그 금융자본주의가 올라가게 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급격하게 그 어떤 수학자의 이론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그죠? 수학자의 이론이 어디서 그게 문제가 생길지 급격하게 올라가기에 길을 걷다 보니 금융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그리고 어디로 살아남아야 되냐? 그래서 IT 쪽으로 그 돈이 다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이런 현재 뜨고 있는 소셜과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그 회사들은 이제 좀 뒤에서 보시면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혁신 회사로 꼽고 있죠. 그중에 보면 애플, 페이스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까지. 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자,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자, 이제 모바일 쪽의 양극화 현상 얘기했죠. 지금 MS는 최초로 사실상 아이패드 형태의 타블렛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뒤쳐졌나요? LG하고 똑같습니다. LG전자가 2009년도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때 맥켄지 컨설팅을 받았었어요. 맥켄지에 계신 분이 와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분의 의견은 뭐였냐? 앞으로 피처폰도 괜찮다. 맥켄지 의견. 피처폰으로 생산이 있다 이래가지고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반반으로 배분하고 갔습니다. 전략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읽은 거죠 시장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 잘렸습니다. 맥켄지 컨설팅 끊겼습니다. 그리고 LG는 2년간 추락의 길을 걸었죠.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서는 수익을 못 내고 있죠. 지금도 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번에 뭐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죠. 지금 양극화에서 LG도 그랬듯이 MS도 그랬습니다. 그때 LG가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MS하고 손을 잡았었어요. 윈도우 폰 낸다고 스티브 발먼 회장하고 1,800만 대 계약을, 1,200만 대 계약을 하고 같이 개발을 하다가 500명이 놀았습니다. 개발이 500명이 놀았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었죠. MS. 자, 그래서 이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내용이고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크 쪽,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원하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KT에서 스마트 워크를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KT 부장님께서는 회사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에 스마트 워크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고 예? 모토워킹. 그죠. 그래서 이미 이런 쪽으로 KT가 가장 먼저 하고 있고 전국에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패스트 컴퍼니 한번 보시고요. 회사들을 보시면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자, 4일, 아마존, 스퀘어, 트위터 보시면 이 4개 회사 특히 아그파라고도 하는데 이 4개 회사는 혁신의 대명을 나르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콘텐츠 판매 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 되는 건 다 잡았어요. 껍데기 사업도 디바이스나 이런 쪽은 외부에 주고 돈 되는 사업은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동안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없는데요. 여기 스퀘어 보시면 재밌죠. 그죠? 우리나라도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로칭했다고 들었는데 있죠? 블루리버의 블루리버죠. 이 스마트라는 아이폰 패드. 아니 아이폰 포스.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 SNS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려면은 백그라운드의 IT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 세 가지의 키워드들은 SNS와 함께 갑니다. SNS는 하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이 큰 세 가지 중에서 SNS는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SNS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출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1인의 실시간 출판으로 요즘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거기서 메시지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퍼트려지겠죠. 자, 즉 그 퍼트려지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가 많습니다. 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SNS계에서 소셜 오피니언 리더로 통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IT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